등장하는지, 왜 판사가 108조 12항을 맞으면서 거론하는지에 대한 배경 설명이 있어야 돼요. 그걸 법리적으로 풀어서 써줘야 돼요. 그렇고 저렇고 이렇고 해서 108조 12항을 적용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법리 해석을 해줘야 되는 거죠. 법관은 뭐 한다? 법을 해석하는 사람이에요. 108조 12항의 취지, 오케이. 취지까지 내가 양보했어. 어떤 취지인가? 108조 12항이 무슨 취지인가가 없다는 거예요. 법은 또 공모한 거예요. 좌파 집권 50년을 위해서 선거관리위원회 그리고 국민의힘 당내의 일부 첩자, 간첩 그리고 법원이 공모했어요. 법원은요. 남부지방법원만 공모한 게 아니에요. 대법원서부터 다 공모했어요. 대법원의 김명수부터 다. 왜 4.15 총선 180일 이내에 다 판결 내기로 되는데 안 냈어요. 대법원의 김명수부터 다 한 거예요. 다 그런 식으로 판결해요. 재판을 안 하거나 판결도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A의 주장은 이렇고 B의 주장은 이런데 A의 주장은 법적으로 볼 때 무엇이 잘못됐고 이거 없어. 빼. B의 주장은 취지에 비추어 B가 이겼어. 그 취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해. 이게 무슨 재판이에요? 이재명의 재판 때 마찬가지예요. 거짓말을 했어. 에? 거짓말을 했는데 그 정도 거짓말은 괜찮아. 아마 그때 이재명 판결을 제대로 내렸다면 지금 저 후보가 됐겠어요, 저쪽이? 좌파 집권 50년을 위해서 모든 다 총운동은 되는 겁니다. 좌파 집권 50년의 목표, 좌파 집권 50년 수단, 헌법 제1조에는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그 조항을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걸 내가 싹 세치게 하겠어. 그게 수단입니다. 다시 목표, 좌파 집권 50년 방법, 헌법 1조 모든 권력 국민으로부터 나오기 직전에 내가 훔쳐 수단 구체적으로 총선에 개입해 국회의원을 과반 180석을 만들어 두 번째 전력 대통령 선거 때 되면 선거 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경선에 개입을 해. 경선에 어떻게 개입한다? 야당 경선을 복잡하게 만들어 1인 1표제로 가지 마. 여당은 1인 1표제를 해. 하지만 야당은 1인 1표제 하지 말고 야 여론조사 해가지고 1인 당원은 1인 1표 비당원은 1인 60표에서 70표 그렇게 만들어. 그게 여러분 이겁니다. 그게 여러분 이거예요.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여론조사 한 사람이 당원 60에서 70명의 표를 가치를 갖게 만들었어. 이것도 나는 시켰다고 보는 겁니다. 위에서. 이 시스템을. 이 시스템의 최고의 수혜자가 누구라고요? 이준석이에요. 이준석. 이준석이가 당원 투표에서는 졌어. 여론투표 곱하기 몇십 명 하니까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을 계속 가져가는 거야. 여당은 이 시스템 안에 이게 말도 안 되는 거거든. 이 시스템을 가져가면 부정선거의 소지는 무지 많은 거예요. 여론조사 6,000명 되는 건 조작하기가 쉽잖아요. 여당은 그렇게 안 해. 1인 1표야. 여러분 여기서 기사를 하나 보여드릴까요? 자, 기사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예. 2011년 9월 4일 기사입니다. 이거 날짜 잘 봐주세요. 아까 제가 선거관리위원회가
거의 비슷한 시기예요. 자, 뉴시스의 김영석 기자가 2002년 9월 4일 날 쓴 기사 제목은 뭐냐면 선거인단 200만 명 규모 여당 대선 대규모라는 겁니다. 후보 선출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대통령 선거 후보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의 첫 성적표가 9월 4일 공개된다. 우선 선거인단의 경우 국민하고 일반 당원, 권리당원, 전국대의원 등 크게 세 종류로 나뉘는데 모두 1인 1표다. 여러분, 여기는 1인 1표예요. 자기들은 1인 1표 하고 국민의힘은 1인 1표 하지 말고 1인 70표, 1인 60표 하게 만들었어요. 이 사람들이. 1인 1표 원칙에 따라 계속 나와요. 1인 1표 원칙에 따라 가장 규모가 큰 국민 일반당원 선거인단이 투표 결과는 그 영향을 또 가장 크기 때문에 민주당은 이들이 투표 결과 공개가 되는 시간을 슈퍼워크로 명명했어요. 이 기사는 더 이상 읽어볼 필요가 없어요. 요약하면 이겁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인 1표로 한 거예요. 그래갖고 똑같이 당원이 아닌 일반 국민들에게도 투표권을 줬어요. 공직선거법 제 몇 조다? 공직선거법 제 57조 2, 57조 3으로 한 거예요. 똑같이 한 거예요. 똑같이. 57조 2, 57조 3 똑같이 한 겁니다. 지금 국민의힘하고. 근데 거기는 1인 1표를 했어요. 국민의힘은 그게 아니고 1인 70표, 1인 60표를 했어요. 당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그리고 이때 요거를 만든 게 이제 요 기사 다시 보여드리면 이렇게 결정을 해서 뭐 1인 1표로 한다. 그 다음에 뭐 슈퍼 위크로 한다. 뭐 이렇게 해서 막 이 국민들을 많이 참여시키고 그것을 1인 1표 합니다. 여러분 많이 참여하시고 1차, 2차, 3차에 걸쳐 국민투표단을 모집합니다. 라는 이 원칙을 세웠을 때 이쪽에서는 뭐 했다고요? 여당은 그렇게 막 그런 플랜을 짜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쪽 야당에서는 뭐 하고 있었다고요? 밀실에서 숨어서 어떻게 이 국민의힘 경선을 망칠 것인가를 연구하고 있었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국민의힘의 일부 첩자들이 그걸 하고 있었어요. 이 뉴시스 기사를 저에게 보내주신 분이 있습니다. 이걸 읽어보고 이상론 기자 이거 좀 설명해 주세요. 그분의 편지를 여러분께 읽어드립니다. 예.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좀 아까 보여드린 뉴시스 기사는 9월 4일부터 시작된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관련한 그 날짜 기사입니다. 국민의힘당 관련 중앙선거위 안내서는 그 직전인 9월 1일자입니다. 아까 보여드렸죠? 그 허위공문서. 더불어민주당이 위 기사의 경선 규칙을 발표한 것은 8월 이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 2, 3차 등 3차에 걸쳐 각 5일 동안씩 당원들이 아닌 국민선거인단에 대하여 ARS 여론조사 방법에 의한 투표와 지역별 현장 투표소에서 직접 투표를 각 실시하고 3차에 걸쳐 슈퍼 위크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각 그 후보자별 득표수, 득표율 등을 매번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늦어도 8월부터 중앙선관위와 국힘당 지도부와 당 선관위가 공모하여 더불어민주당과는 전혀 달리 국민들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 방식의 투표에 공직선거법 108조 12항이 적용된다라는 거짓말을 하여 모든 국민들을 속이기로 하는 대한민국을 뿌리부터 뒤집기로 한 선거를 가장한 쿠데타를 음모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 음모를 확대하여 중앙선관위가 그 책임을 모면하려는 술책으로 당원투표 결과는 후보자별 득표수,
득표 순위를 공개하라고 하였음에도 이마저 국민의힘의 간첩들은 전혀 공개하지 아니하고, 잠깐 보여드릴까요, 여러분? 이거 뭔지? 이거입니다. 이 증거물에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가 보여드립니다. 이게 그 허위 공문서에 딸려온 건데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허위 공문서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의힘에다가 야, 이거는 허용하고 이건 허용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지침을 내려보냈는데, 거기에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당원 투표는 공개해라. 1위 몇 표, 2위 몇 표, 3원 투표, 4위 몇 표. 여론조사는 공개하지 말아라고 해 있는데, 중앙선관위에 그렇게까지 지시했는데 국민의힘 간첩들은 그것마저도 안 했어요. 이것마저도 공개를 안 했다. 지금 그런 말씀입니다. 계속 편지를 읽어드립니다. 중앙선관위가 그 책임 무모하는 술책으로 당원투표 결과는 후보자별 투표소 득표 순위를 공개하라고 국민의힘에다가 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의 간첩들은 전혀 공개하지 아니하고, 심지어 진출자 8인 4인들이 득표 순위마저 전혀 발표하지 아니하고 그 집계표마저 즉시 모두 파쇄하여 범죄 증거를 인멸하는 문명국가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국가 전복 행위와 다름없는 국가 반역죄를 저질렀습니다. 사차치 그 범죄의 전모를 밝혀 최고의 형벌로 다스리지 아니하면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는 완전히 멸망하고 국민들은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우리나라, 우리 민족, 우리 후손들을 보존하려면 그 범죄자들을 사차치 수사하여 아름다운 금수강산에서 모두 그 흔적조차 없애버려야 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편지를, 아주 피토하는 심정으로 편지를 작성해서 보내주셨습니다. 방송 시작한 지 좀 시간이 됐네요. 이제 슬슬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방송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걸 충분히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충분히 알아야 저들과 싸우잖아요. 자, 이제는 화면 설명 없이 제가 그냥 설명드립니다. 자료화면을 꺼내드리지 않고. 좌파 집권 50년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잘 아실 겁니다. 누가 얘기했는지. 좌파 집권 50년 시나리오의 첫 번째가 4.15 총선에서 부정으로 180석을 만드는 거였는데 성공했어요. 좌파 집권의 50년의 두 번째 프로젝트가 대통령 선거에서, 다음번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야당 당내 경선을 엉망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게 두 번째 프로젝트예요. 야당 당내 경선을 엉망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디에 착안을 했다? 여론조사에 착안을 했다. 그래서 자기들은 이 여론조사를 하더라도, 당내 경선을 대표하는 여론조사를 하더라도 여당은 1인 1표로 해라. 야당은 그러지 말고, 야당의 당원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잖아. 그 사람들 그냥 1인 1표 주고 여론조사에 참여한 사람들은 60배 70배 줘. 그렇게 해갖고 어디를 흔든다? 그 여론조사를 흔들면 전체 야당 당원들을 다 흔들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론조사를 파고 들어간 거예요. 가장 약한 고리를 파고 들어가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절대적으로 도와줬다. 공개하지 말아라. 그러면 더 약한 고리의 위력이 더 발휘되니까. 그래서 지금 진행 중이에요. 그러다가 걸렸어요. 그 음모가 걸리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황교안 후보가 후보로 등록을 했고, 그리고 2차에서 탈락되니까 까달라고 얘기를 했고, 그랬더니 저쪽에서 공직선거서 108조 12조 때문에 안 돼. 108조 12항 때문에 안 돼. 다 속았어요. 그냥 그대로 넘어갈 것 같았어. 108조 12항을 사기쳐서 다 넘어갈 것 같았어. 근데 저한테 걸린 겁니다. 카메라 출동 이상로 기사한테 걸린 거예요. 제가 아주 훌륭한 변호사님 전화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즉각 가처분 신청에 들어갔죠. 선거가 갖춰야 일반적인 요소를 갖추지 못했으므로 1, 2차 다 무효야.
그리고 제가 황교안 씨 측에다가 전화를 했죠. 황교안 후보 측에다. 황교안 후보님, 가처분 신청을 같이 합시다. 그래서 우리보다 하루 뒤에 했어요. 저는 선거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니 이거를 원천적으로 무효시켜달라는 거였고, 황교안 후보는 그게 아니고 2차 때 저 사람들 속였으니 그 자료를 내놓을 때까지 경선을 중지시켜달라는 거였어요. 법원이 둘 다, 양쪽 다 편을 들어주지 않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국민의힘 간첩들 편을 들어줬어요. 어떻게? 57조 2와 3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없어요. 당신들이 주장하는 50조, 특히 이제 우리 쪽에서 주장하는 50조 2와 3은 우리가 주장했습니다. 당신들이 주장은 이렇고 저렇고 저렇게 해서 법적으로 판단해서 맞지 않아. 그러니까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어. 근데 국민의힘 주장하는 108조 12항은 이렇고 이렇게 법리적으로 따져보니까 그게 타당할 것 같아. 그래서 108조 12항에다가 우리가 손을 들어주는 거야. 라는 법리 검토가 하나도 없어요. 판사가 법 해석을 했는데 판사가 법 해석 하나도 안 했어. 그냥 취지를 이해한다. 그래서 108조에 손을 들어준다. 사기입니다. 사기. 공모한 거예요, 법원도. 김명수가 대법원장이 판결하는 거나 지금 대법원 판사들 판결, 이재명의 판결이나 똑같아요. 다 짰어요. 좌파 50년 집권을 위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민의힘의 첩자, 대법원에서부터 모든 판사들 다 짰어요. 다 짰어요. 이게 오늘 밤 방송의 주요 핵심 포인트입니다. 결론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렇게 해야 되는 게 결론입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편지를 보내주신 시청자의 부분이요. 우리나라, 우리 민족, 우리 후손들을 보존하려면 그 범죄자들을 샅샅이 수사하여 아름다운 금수강산에서 모두 흔적조차 없애버려야 할 것입니다. 그들을 다 흔적조차 없애버려야 됩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정답을 실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음번 3월 9일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것밖에 없죠. 저들이 목숨 걸고 막는 겁니다. 3월 9일 대선에서 우리가 승리하지 못하도록 지금 목숨 걸고 막고 있는 거예요. 첩자들을 동원해가지고 내부 동지자들을 동원해서 그들을 앞제비로 내세워서 철저하게 지금 막고 있는 겁니다. 그 음모를 밝혀냈어요, 제가. 황교안 후보의 시작을 황교안 후보가 한 거예요. 야, 공개해라. 그 뒤에 제가 뛰어들어서 저는 결정적인 목덜미를 잡은 거죠, 딱. 108조 웃기지 마. 57조 2야, 57조 3이야. 웃기지 마. 108조는 전혀 여기와는 상관없어. 꽉 목을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5일날 3차 경선에서는 모두 다 공개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왜 2차 때는 공개 안 했어요? 3차 때 공개, 2차 때 공개 안 했으면 3차 때 공개하지 말아야죠. 근데 왜 3차 때는 공개해? 2차 때가 잘못된 거죠. 꽉 물었거든요. 아마 저들이 전략을 수정했으리라고 추정을 하는데 그래도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또 함정을 팠어요.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어떤 함정을 파느냐? 제가 모두 다 부탁드렸죠. 화면을 캡처해 주십시오. 녹음해 주십시오. 함정을 지금 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면 도와줄수록 함정을 깊이 파는 겁니다. 그래서 5일날 오후 2시에 발표할 때 가짜야 저거. 무슨 얘기야? 지금 현재 4명 중에도 적어도 1명, 많게는 2명이 가짜인데 그 1명, 2명 중에서 대통령 후보로 결정이 됐어? 저거 가짜야. 그러면 그날 저녁 당장 가처분 신청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증거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힘드네요. 힘듭니다. 저들은 좌파 진권 50년으로 가는 게 목표라니까요.
그 수단으로서 헌법 제1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기 직전에 내가 훔친다.